생활과학 수업 사례를 예시를 공유하게 된 교육학과의 정주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께 공유해드릴 내용을 제가 제목을 강제성이 있는 게 좋았어요 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 학기 학생들로 받았던 그 수업 평가에 있었던 내용인데, 보통 강제성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원격 수업에서는 역설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게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 제가 그게 좀 흥미로워서 이 내용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께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수업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썼던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저의 수업의 체계가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학생들과 소통한 방식, 그리고 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 교수님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체계 구성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매일의 수업에서 나가게 되는 활동이 되는 건데요. 학생들은 이제 제 수업을 들을 때 바로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전 활동을 하고 나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저도 이제 동영상을 그냥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걸 하다가 동영상을 바로 보게 되면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바로 이제 모드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동영상을 볼 때 좀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전 활동을 통해서 그날 배울 내용들을 학생들이 좀 미리 어떤 내용들을 수업하는구나라고 해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게 좀 준비가 된 채로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업 동영상, 이제 그날 배울 내용들을 제가 촬영한 내용을 이제 동영상으로 올린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제 시청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시청할 때도 학생들이 그냥 동영상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후 활동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후 활동은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동영상을 볼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이제 사전 활동, 사후 활동을 할 때도 시간대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는데요. 사전 활동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이 1시에서 3시 사이에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8시부터 1시 사이에 사전 활동을 하도록 했고, 사전 활동을 다 하고 나서 1시에서 3시 사이에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사후 활동까지 하도록 이제 그렇게 처음에 수업을 설계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업에 따라서 조금 그 시간대를 조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의 예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일날 온라인 상담에 대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사전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상담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그냥 작성을 해보도록 했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 동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활동으로는 이제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에 올라온 이제 실제 청소년들이 올린 고민들을 보고 본인들이 정말 그 온라인 상담에 답변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이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들과 이제 소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격 수업을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이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했던 방식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주로 동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실시간 화상 수업과 어느 정도 좀 병행을 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기 초 같은 경우는 실시간 화상 수업과 이제 동영상 수업을 좀 병행을 해서 한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 학생들한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의 형태를 좀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서 이제 동영상을 선호한다고 이제 학생들이 응답을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주로 가긴 했지만, 학기 중간중간이라든지 학생들 어떤 발표가 있다든지, 그리고 학기 말에는 다시금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질의응답을 듣거나 이제 건의할 내용이 있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또 게시판에 댓글을 활용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이제 사전 활동이랑 사후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글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남긴 글을 보고 길지는 않지만 이제 한두 줄,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응답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게는 못 써주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두 줄의 어떤 짧은 피드백을 남겨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더 뭐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게시판의 댓글을 통해서 학생들과 조금 상호작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설문조사도 활용을 했는데요. 우리 이 클래스에 보시면 이제 설문조사를 기능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실제 활용을 해서 이제 2주간 원격 수업 끝나고 나서 또 2주가 연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 설문을 하도록 해서 뭐 동영상 수업을 선호하는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혼합형을 선호하는지를 좀 물었고요.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활동, 동영상, 사후활동의 시간 배치에 대해서도 혹시 뭐 변동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 시간대를 유지하기를 원하는지를 또 물었고, 또 실제 그 소요되는 시간이 이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물어서 사전활동, 사후활동의 내용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클래스에 있는 익명 게시판을 또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Q&A 게시판이나 뭐 그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 어떤 질의응답을 하거나 건의사항을 얘기하라고 해도 참여를 잘 하지 않다가 익명 게시판을 활용하면 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이 혹시 수업과 관련돼서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작성하도록 했고, 거기서 또 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클래스의 문자 메시지도 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물론 공지사항에 중요한 내용들을 올리긴 하지만 수업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저는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이 문자를 보냄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게시판도 활용을 했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원격 수업을 하기 전엔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원격 수업을 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어떤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학습 정도를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특정 주에 사전활동, 사후활동, 동영상에 좀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학생이 한 주 동안 이제 사전활동, 동영상, 사후활동을 잘 안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주에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원격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좀 느리고 이래서 이제 인터넷 접속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인터넷 수리를 좀 요청을 했다. 그래서 좀 그 주가 시간이 그래서 걸려서 좀 참여를 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만 나중에 그 인터넷이 그 수리되고 나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 개개인한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떤 부분 개인적으로 조금 접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과 좀 소통을 해보고자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의 어떤 포맷, 체계를 조금 잡아갖고 학생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긴 했으나 그래도 너무 이제 수업의 방식이 똑같거나 너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지루해서 이제 학습 동기나 흥미를 유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제 수업에서는 이제 팀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 이제 혼자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주로 하는 형태인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조별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협업을 하고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좋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줬는데 이거는 이제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뭐 좀 어려울 것 같다 온라인으로 협업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학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게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집단 상담 주제를 선택하게 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모둠으로 이제 제가 구성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수업 활동이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제 뭐 자신의 그냥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걸 주로 사전 활동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활동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배운 내용을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인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배웠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비폭력 대화 기술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썼고요. 이제 모의 상담 실습이라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상담의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해보고 가상의 상담자 내담자 대화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커리어넷 사이트에 가서
심리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검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도록 한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시들을 했고요. 그 외에도 배운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영상에서 좀 이런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고 한다면 그걸 좀 실제적으로 적용한 어떤 동영상들을 시청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소감들을 작성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했던 활동은 이건데요. 이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작성했던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 글들을 전부 다시 읽어보게 했고,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고 자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해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학습의 의미를 좀 성찰해 보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이걸 했을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스스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면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에 좀 초점을 둔 나머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요. 막상 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들이 쓴 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작성한 글들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올린 어떤 평가가 이거였는데 다른 학생이 달아놓은 답변을 읽으면서 정말 개인마다 다양한 어떤 경험, 생각, 가치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다라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는 제가 좀 더 의도적으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조금 유도를 해봤었는데 대학원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꼭 한 개의 토론 주제를 올리도록 했고 학생들은 이제 다른 학생들이 올린 토론 주제에 3개 이상의 이제 답변을 하도록 해서 이제 의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 방식을 활용하지는 않았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뭐 더 좋은 수업 사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제가 운 좋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공유해드리게 된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수업마다 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제 수업에서 적용한 내용들을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수업에서 도움이 됐던 3가지 내용,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수업 활동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 이게 제 수업에서는 도움이 돼서 오늘 이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